동남아시아에서 다시 한번 긴장 수위가 급격히 치솟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국경 분쟁과 외교적 마찰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구조가 드러난다.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는 군사적 충돌은 단순한 양국 간 분쟁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힘의 균형을 흔들 수 있는 민감한 사건으로 변질되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민감한 국면 한가운데에 일본이라는 국가가 노골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이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일본 자위대 인원이 포착되었다는 정보는 단순한 우연이나 일회성 방문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캄보디아군을 교육하고 훈련을 지원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시점과 이 장소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요소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군사적으로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3국의 군사조직이 개입하는 모습은 지역 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태국의 입장에서 이 장면은 매우 자극적일 수밖에 없다. 캄보디아와 대립하고 있는 와중에 일본이 사실상 캄보디아 쪽에 서서 군사적 노하우와 체계를 전수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설령 일본이 중립적 훈련 지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분쟁 당사국의 시선에서는 명백한 편들기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사안이 단순한 훈련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 도발로 인식되는 이유가 생긴다.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이 아시아에서의 일본 군사 행보에 대한 오랜 경계심을 다시 자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 활동에 극도로 제한적인 태도를 취해왔고 자위대라는 이름 아래 방어적 성격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일본은 이 원칙에서 점차 벗어나며 해외 파병과 군사협력의 범위를 넓혀왔다. 캄보디아에서의 자위대 활동은 그 흐름이 이제 동남아 깊숙한 곳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상황을 바라보는 주변국들의 시선 역시 복잡하다. 중국은 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동남아시아는 중국이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영향력을 확대해온 핵심 지역이다. 그런 곳에서 일본이 군사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위이자 전략적 도전에 가깝다. 더구나 중국은 전통적으로 분쟁 지역에 양측 모두에게 무기를 공급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활용해왔는데 이번 사안은 그러한 중국식 접근과 정면으로 대비된다. 한국의 입장도 결코 단순하지 않다. 공식적으로 한국은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서 중립을 표방하고 있으며 방산 수출과 외교 관계 사이에서 극도로 조심스러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산 무기가 어느 쪽에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민감하게 관리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군사적 실익만 놓고 보면 분쟁 지역에서의 무기 사용은 홍보 효과가 될 수 있지만 외교적 후폭풍을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의 변수까지 겹치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여러 지역 분쟁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 태국과 캄보디아 문제 역시 그러한 시도의 연장선에서 거론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의 움직임을 보면 각국은 더 이상 미국의 중재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일본의 독자적 행보는 바로 이 틈을 파고든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캄보디아에서 포착된 일본 자위대의 모습은 단순한 장면이 아니다.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힘의 판이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며 동시에 태국의 심기를 정면으로 건드린 사건이다. 겉으로는 조용히 진행되는 군사교육과 협력이지만 그 파장은 외교와 안보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긴장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이제 다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일본은 왜 하필 지금 왜 캄보디아였는가? 일본이 캄보디아를 선택한 시점과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사안은 결코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장기간 준비된 전략의 일부라는 점이 드러난다. 일본은 이미 수년 전부터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군사협력과 안보 지원의 폭을 점진적으로 넓혀왔다. 겉으로는 인도적 지원, 재난 대응, 평화 유지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한 지정학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 캄보디아는 일본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거점이다. 지정학적으로 메콩강 유역에 위치해 있으며 태국과 베트남, 라오스와 인접해 동남아 대륙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동시에 캄보디아군은 아직 현대화 수준이 높지 않아 외부 국가의 군사교육과 시스템 도입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일본으로서는 비교적 적은 정치적 저항으로 군사적 영향력을 심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인 셈이다. 일본 자위대가 수행하는 교육과 훈련의 핵심은 단순한 전술 교습에 그치지 않는다. 지휘, 체계, 통신 절차, 병참 운용, 위기 대응 방식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군사 시스템을 전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구조는 단기간에 눈에 띄는 무기 제공보다 훨씬 깊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남긴다. 한번 일본식 군사 운영 체계가 뿌리 내리면 해당 국가는 자연스럽게 일본과의 협력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태국이 이 상황에 강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태국은 동남아에서 군사력과 경험 면에서 결코 약한 국가가 아니다. 그러나 캄보디아가 일본의 체계적인 군사 교육을 받게 된다면 단순한 병력 규모 이상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전장의 균형뿐 아니라 장기적인 군사 역량 격차를 바꿀 수 있는 요소다. 태국 입장에서는 지금의 일본 개입을 방치할 경우 미래의 전략 환경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더욱 민감한 부분은 일본의 행동이 철저히 계산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직접적인 무기 대량 이전이나 공격적 군사 행동을 피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비난받기 어려운 형태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교육과 훈련이란 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적 협력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분쟁 당사국 중 한쪽의 군사적 내실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접근 방식은 과거와는 분명히 다르다. 전후 일본은 군사 문제에서 항상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태도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최근 일본은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을 앞세워 자위대의 역할과 활동 범위를 재정의하고 있다. 캄보디아 파견은 단순한 해외 활동이 아니라 일본이 더 이상 지역 안보에서 관망자가 아니라는 선언에 가깝다. 중국의 시선에서 이 장면은 더욱 불편하다. 캄보디아는 전통적으로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다. 경제, 인프라, 군사협력까지 중국의 영향력이 깊숙이 뿌리내려 있다. 그런 캄보디아에 일본이 군사적으로 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은 중국이 독점해왔다고 생각하던 공간에 균열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외교 문제를 넘어 아시아 세력 구도의 변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일본의 캄보디아 진출은 태국과의 갈등이라는 표면적 문제를 넘어 동남아 전체를 둘러싼 힘의 재배치 과정과 맞물려 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본은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있다. 문제는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남아 국가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다음 국면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일본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주변국들의 반응은 눈에 띄게 갈라지기 시작했다. 태국은 공식적으로 강한 불만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군과 외교 라인을 중심으로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다.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이라는 직접적 위협 위에 외부 세력이 개입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이라는 국가가 등장했다는 점은 태국 사회 전반에 미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태국 군부는 캄보디아의 군사적 역량이 단기간에 급상승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병력 규모나 장비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용 방식과 지휘체계의 변화다. 일본식 군사교육은 효율성과 규율을 중시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체계가 느슨한 군에 빠르게 영향을 미친다. 태국 입장에서 이는 단순한 현재의 위협이 아니라 몇 년 뒤를 내다본 구조적 불안 요소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베트남의 태도는 보다 신중하다. 베트남 역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해온 국가다. 일본의 캄보디아 개입을 노골적으로 비판할 경우 일본과의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환영하는 메시지를 내놓기에도 부담이 크다. 베트남은 표면적으로는 침묵을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정보 수집과 상황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라오스와 미얀마 등 주변국들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직접적인 분쟁 당사국은 아니지만 동남아에서 하나의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일본이 캄보디아에서 군사교육과 협력을 확대하는 데 성공할 경우 다른 국가들 역시 비슷한 방식의 접근을 허용하거나 요청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이는 동남아 전체의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요소다. 중국의 반응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가장 복잡한 계산이 오가는 부분이다. 중국은 공개적으로 일본을 비난하기보다는 물밑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정치적 연대를 더욱 강화하며 일본의 군사적 접근이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장기적인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남아 국가들은 점점 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어느 한쪽의 편을 명확히 들기보다는 여러 강대국 사이에서 최대한 많은 이익을 끌어내려는 전략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중국, 미국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가운데 각국은 자신의 안보와 체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일본의 캄보디아 개입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연쇄 반응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 한 국가의 선택이 주변국들의 전략을 바꾸고 그 변화가 다시 새로운 긴장을 만들어내는 구조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태국과 캄보디아의 분쟁은
더 이상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남아 전체가 얽힌 복합적인 안보 문제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모든 흐름이 실제 군사행동과 전략 변화로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다. 좀 긴장이 누적되면서 문제는 이제 외교적 계산을 넘어 실제 군사 운용과 전략 변화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태국과 캄보디아 모두 공식적으로는 전면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움직임은 점점 더 경직되고 있다. 국경 인근에서는 병력 순환 배치가 잦아지고 정찰과 감시 활동의 빈도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충돌 가능성이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캄보디아군 내부에서는 일본과의 협력을 계기로 군 구조를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기존의 느슨한 지휘체계에서 벗어나 상황 대응 속도를 높이고 명령 전달 과정을 단순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기간에 병력의 전투력을 급격히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지는 않더라도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분명히 향상시킬 수 있다. 태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도 바로 이 부분이다. 태국군 역시 가만히 있지 않는다. 캄보디아 쪽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자체적인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경지역 부대의 훈련 강도를 높이고 지휘관급 인원의 전략 판단 훈련을 늘리는 등 질적인 대응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는 단순한 무력 과시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국지적 충돌에 대비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동남아 전반의 군사 환경도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다. 주변국들은 태국과 캄보디아의 움직임을 분석하며 자국의 방위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개입이라는 변수가 추가되면서 기존에 유지되던 힘의 균형 공식이 더 이상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각국은 이제 외교적 언어 뒤에 숨겨진 군사적 신호를 더욱 면밀히 해석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역할 역시 이전과는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 과거에는 분쟁 상황에서 미국의 중재나 개입 가능성이 하나의 억제력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현재는 각국이 미국의 의지와 개입 수준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일본과 중국 같은 국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 내 긴장은 완화되기보다는 다양한 방향으로 분산되며 축적되고 있다. 군사적 긴장은 단순히 병력이나 장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오판과 오해, 그리고 잘못된 신호 해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국경 인근에서의 작은 충돌이나 우발적 사건이 정치적 압박과 여론의 자극을 통해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의 태국과 캄보디아 상황은 바로 그러한 위험한 조건들을 하나씩 갖춰가고 있다. 결국 일본의 캄보디아 개입은 군사적 균형에 새로운 변수를 추가했고 그 변수는 이미 현장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 아직 총성이 본격적으로 울리지는 않았지만 전략적 계산과 대비 태세는 분명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다음 국면에서는 이 긴장이 어떤 형태로 표출될지, 그리고 누가 이를 통제하려 나설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번 사안은 단기적인 군사 긴장을 넘어 장기적인 전략 경쟁의 성격을 더욱 짙게 드러내고 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은 여전히 표면에 놓여 있지만 그 아래에서는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영향력 경쟁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각국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상대의 공간을 조금씩 잠식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본의 선택은 매우 계산적이다. 전면적인 군사 지원이나 무기 이전은 국제사회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지만 교육과 훈련이라는 형태는 비교적 안전한 카드다. 일본은 이 방식을 통해 캄보디아 군 내부의 신뢰와 의존 구조를 형성하려 하고 있다. 일단 이러한 관계가 자리 잡으면 향후 장비 도입이나 군사협력의 방향 역시 자연스럽게 일본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중국 역시 손을 놓고 있지 않다. 일본의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기보다는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정치적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군사적 개입이 아닌 구조적 영향력을 통해 일본의 접근을 상쇄하려는 전략이다.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끌어내려는 계산이 작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남아 국가들의 외교 전략은 점점 더 복잡해진다. 어느 한쪽에 명확히 서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협력 대상을 조정하는 유연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동시에 불안정성을 내포한다. 균형이 조금만 무너지면 외교적 선택이 곧바로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태국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캄보디아가 외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군 현대화를 이루게 될 경우 태국은 기존의 우위에 안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군비 증강이나 전략 수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국경 지역의 긴장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태국이 일본의 개입을 단순한 외교 문제로 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누가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깊게 지역 내 구조를 장악하느냐에 있다. 눈에 보이는 군사 행동보다 보이지 않는 관계와 시스템의 구축이 장기적인 힘을 좌우한다. 일본과 중국 모두 이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캄보디아는 그 경쟁의 중심에 서 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단기간 내 명확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신 긴장은 낮은 강도로 유지되면서 각국의 전략적 계산 속에서 서서히 형태를 바꿔갈 가능성이 높다. 이 느린 변화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 단계의 전개는 더욱 중요해진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캄보디아에서 포착된 일본 자위대의 활동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전환점에 가깝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분쟁은 여전히 직접적인 배경이지만 그 위에 일본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겹쳐지면서 문제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는 더 이상 국경선 하나를 둘러싼 갈등이 아니라 동남아 전체의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의 일부로 이해해야 한다. 일본은 조용하지만 집요한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장하고 있다. 무기를 앞세우지 않고 군사체계와 운영 방식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을 심는 전략이다. 이런 접근은 단기간에 큰 반발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캄보디아군 내부에 일본식 기준과 사고방식이 자리 잡게 된다면 그 변화는 되돌리기 어렵다. 중국은 이 흐름을 단순히 지켜보는 입장이 아니다. 일본의 군사적 접근을 견제하기 위해 경제와 정치라는 다른 축에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기보다는 최대한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 선택은 동시에 위험을 내포한다. 어느 한쪽의 신뢰를 잃는 순간 지금의 균형은 급격히 무너질 수 있다. 태국의 입장은 더욱 복잡해진다. 단기적으로는 국경 안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지만 장기적으로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캄보디아의 군사 역량이 질적으로 변화할 경우 태국은 새로운 전략과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군사적 부담뿐 아니라 외교적 압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동남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과거처럼 명확한 질서나 단일한 중재자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각국은 스스로의 생존과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 일본의 캄보디아 개입은 이러한 현실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사례 중 하나다. 결국 이번 사안의 결말은 단기간에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신 조용한 경쟁과 미묘한 긴장이 장기간 이어지며 어느 순간 예기치 않은 계기로 표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캄보디아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넓은 파장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그 파장의 끝에서 동남아의 새로운 안보 지형이 모습을 드러내게 될지도